안녕하세요. 미술 쉽게 알려주는 누나 몽뜰리에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주제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눈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눈높이를 활용하고 시점을 자유자재로 바꿔서 상상해보는 연습을 한다면 그림을 표현하거나 감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남자 그 여자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전에 발간된 도서인데 각자의 관점에서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으로 남자의 시선과 여자의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핑거 스미스가 원작인데 아가씨라는 제목의 영화를 많이 아실 거예요. 드라마 원작이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고 그 주인공 각각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는 1인칭 시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 등 다양한 시점을 활용해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미술에서는 이 시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일까요? 시점과 관점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점은 눈에 보이는 눈높이에 따른 대상이나 풍경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관점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도 반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이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시점을 어떻게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흔하게 접하는 시점으로는 서 있을 때 보이는 그 눈높이에서 묘사를 한 경우입니다. 이 작품은 우키요에라고 하는 일본 목파나로 유명한 호쿠사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면 화면 아래쪽 가운데쯤이 소실점이고요. 이 한 점을 중심으로 모든 선들이 소실점으로 향해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대상은 크고 소실점 가까이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표현 방법을 씁니다. 평소에 길거리를 멀리 바라봤을 때 보는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한 거인데요. 이런 방식은 작가가 중심이 돼서 작가의 눈높이 그리고 작가가 보는 그 시선을 그대로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작품들은 모네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의 작품에서도 볼 수 있고요. 보통 흔히 우리가 핸드폰으로 풍경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다 풍경이라든지 강가나 연못이나 산책하는 모습에서도 서 있는 사람의 눈높이에 대한 시점을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 제 눈높이에 맞게 카메라를 들고 제가 보는 그 시점으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제가 강아지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강아지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을 찍어본 모습이에요. 이렇게 눈높이만 달리해도 아까는 보이지 않던 모습들이 보이죠?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눈높이를 아예 사람보다 더 높여서 제가 고양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찍어봤어요.
우리 동네 고양이는 이런 높은 담벼락 위에 앉아서 저를 내려다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의 시점으로 같은 장소를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처럼 낮은 시점으로 낮은 눈높이에서 위를 올려다 봤을 때 작품에서는 어떻게 표현됐는지 한번 볼까요? 이런 새의 경우도 밑에서 위로 올려다 봤을 경우에는 새 배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작가 모네의 작품이 또 나왔는데요. 작가는 언덕 아래쪽에서 위로 여인을 올려다보는 그런 장면을 포착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이런 시점을 활용하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시점을 봤다면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고양이나 새처럼 아주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시점을 활용한 작품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화가의 작품인데요. 새처럼 바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풍경도 굉장히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풍경이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인데 퀼트 작품전을 보고 나서 그걸 응용해서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퀼트 이불이라고 생각하고 무늬를 표현해 본 그림인데 이것도 이불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자고 있을 때 모습을 천장에 카메라를 달아서 바로 내려다본 시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불을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선택해서 그리게 된 거죠. 파도가 엄청 몰아치는 큰 파도가 있는 모습을 다른 배에 타고 있으면서 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새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멀리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렸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점으로 본다면 파도의 소용돌이 모양이나 파도가 몰아치는 생생한 장면들을 순간적으로 포착하기에는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면, 한 장소, 한 시점으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지만 다양한 이런 시점들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다시점을 활용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데이비드 호큰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집 내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시점을 한 화면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창문이나 마루나 벽이나 이런 것들이 작가의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그런 각도로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이 움직일 때 내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시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이 데이비드 호크니는 왜 꼭 한 시점만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보는 자연스러운 이런 시점들을 한 화면에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이건 사진 작품인데 증명사진 찍듯이 한 시점에서만 표현하는 얼굴이 아니라 옆에서도 또 아래에서도 위에서도 다양한 시점이 한 얼굴에 다 나타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피카소의 그림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미술의 정말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세잔이라는 사람인데 이 작가가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한 가지의 시점을 한 화면에 표현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지만 세잔이라는 사람은 그 사물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시점으로 하나하나 표현이 되고 그게 한 화면에 다양한 시점이 다 들어가더라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꼭 통일된 시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런 개념이 그 이후에 나타난 현대미술에서도 데이비드 호크니처럼 유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세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현대미술이 조금 더 발전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품을 감상을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꽃사진을 찍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일반적으로 찍는 그런 각도들을 벗어나서 아주 위에서 내려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죠. 아주 가까이. 어떤 시점을 활용해야 가장 이 대상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내가 표현한 그림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진을 찍어본다면 좀 평범한 사진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느낌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그림을 표현할 때나 볼 때만 이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한 가지 시점으로만 보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좀 더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세상이라도 그리고 같은 상황과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는 각자의 입장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한 가지의 시점을 가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다양한 눈높이, 다양한 시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가 자신만의 시각을 좀 더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시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좀 고민을 해서 8번째 영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